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하루 세끼 잘 챙겨 드시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식사하고 나서 보통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양치부터 해야지. 배부르니까 잠깐 누워야겠다. 커피 한 잔 마셔야지. 달달한 거 당긴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하시진 않나요?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소화기관, 심장, 혈당,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민감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뭘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셨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식사 후에 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뜯어 말리고 싶은 식후 습관 5가지, 그리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들어보시면 나도 이거 매일 하는데 싶은 것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쁘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함께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후 30분이 건강을 살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실에서 배웠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오래되셨던 분인데요. 어느 날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가슴이 타는 것 같다고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 그게 원인이 돼서 수면 장애까지 생기셨더라고요. 그분께 식후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증상이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2~3달 만에 훨씬 편안해지셨죠. 사실 젊었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순환도 떨어지고 대사도 느려지기 때문에 식후 30분 동안 뭘 하느냐가 병을 키울 수도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입안의 산성도가 자연스럽게 중성으로 돌아오면서 치아가 어느 정도 보호막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아니, 30분 기다리는 동안 입속에 음식 찌꺼기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글 또는 물로 입 헹구기입니다. 식사 후에 물 한 컵 마시면서 입안을 헹군다든지 가글액을 한번 사용해 주시는 것, 그렇게만 해도 음식 찌꺼기나 산성 성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하실 때는 칫솔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러운 칫솔모로 천천히 살살 닦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박박 닦아야 잘 닦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더 해롭습니다. 우리 몸이 약해진 만큼 치아도 점점 예민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치아를 10년 더 오래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틀니보다 훨씬 편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내 이로 오래 씹는 즐거움이죠. 식후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2번째는 식후 바로 눕기입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익숙하죠. 밥 먹고 나면 졸리니까 좀 누워야지, 배부르니까 잠깐만 눈 좀 붙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습관이 소화기관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신다면 바로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가 꽤 무겁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위산과 섞어서 장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바로 누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입에서 신맛이 올라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 병 한 번 걸리면 참 까다롭습니다. 약을 먹어도 금방 낫지 않고 밤에 자다가도 속이 화끈거려서 깨고 심한 분들은 기침까지 나고 목이 쉰다고 호소하십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걸 그냥 위염증으로 오해하고 넘기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속이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도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식사 후 눕는 습관만큼은 꼭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
나이 드니까 식후에 진짜 졸린데 어떡하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겁니다. 아주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집 주변을 몇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 운동이 더 원활해지고 식후 졸림도 줄어듭니다. 이건 소화기뿐 아니라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정말 누워야겠다 싶을 땐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서 기대는 자세로 쉬세요. 완전히 누우면 이와 식도가 평행이 돼서 위산이 쉽게 올라오는데 상체만 조금 세워줘도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후 바로 낮잠을 자는 습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얕은 수면 상태에서 위산 역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잠은 최소한 식후 1시간 이상 지나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과 각종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속 쓰림, 더부룩함, 가슴 답답함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식후 커피 녹차 마시기입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이 하죠. 식사 마치고 커피 한 잔 해야지. 난 녹차 마셔야겠다. 그 기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속이 좀 개운해지는 느낌도 있고 졸음도 덜 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식후 즉시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 이게 생각보다 우리 몸에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철분 흡수 저해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통해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을 흡수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 흡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커피나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밥은 잘 챙겨 드셨는데 그 좋은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위산 분비 증가와 위장 자극입니다. 커피는 위산을 더 분비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이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위에 더 많은 위산이 분비돼서 속쓰림, 위통, 식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이나 식후 직후에는 위 점막이 약한 상태라 이때 자극을 받으면 더 쉽게 상처가 생깁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여성분은 식사 후에 꼭 커피를 한 잔 드시던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 속이 자주 쓰리고 가끔씩 식은땀이 난다고 하셔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 점막이 헐어 있고 만성 위염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커피 끊으시고 식사 후 1시간은 아무것도 안 드시게 했더니 증상이 훨씬 줄어들었죠. 세 번째 이유는 카페인의 흡수와 수면 방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카페인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말은 커피나 녹차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거나 밤에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더 잘 생긴다는 뜻이죠. 식후에 마시는 한 잔이 오히려 오후의 휴식이나 저녁 수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녹차도 커피도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식후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네 번째는 식후 디저트 먹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뭔가 달달한 거 당긴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식후에 사탕 하나, 과자 몇 조각, 아니면 요즘은 케이크나 아이스크림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손주, 자녀들이 오면 과일이나 빵 같은 디저트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이 참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밥도 적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사실 식사 직후에 당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단 음식을 식사 직후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라 불리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서 바로 떡 2개,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순식간에 200 가까이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왕창 분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식사량은 많지 않으셨는데도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침마다 식후에 단팥빵이나 꿀떡 같은 걸 즐겨 드셨더라고요. 그냥 입이 심심해서 하시던 그 습관이 혈당을 매일 자극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디저트로 많이 드시는 음식들이 대부분 정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당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달콤한 디저트가 그걸 조금씩 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밥 먹고 바로 산책 나가면 소화 잘 된다더라. 밥 먹은 김에 몸 좀 움직여야 살이 안 찌지. 운동하는 게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동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건 우리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와서 소화가 한창 시작됩니다. 이때 몸 안의 혈액은 대부분 소화기관으로 몰려 있어요. 위장, 췌장, 간, 소장 같은 곳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혈액이 집중되어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이 근육에도 피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혈액을 소화기관에서 근육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결과 소화는 멈추고 속은 더부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 폭통까지 생깁니다. 더 심한 경우엔 심장에 부담이 가해져서 부정맥, 흉통,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식사 후 운동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밥만 드시면 바로 운동화 신고 동네 뒷산을 오르던 분이셨어요. 등산해야 소화가 된다니까요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산에 오르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실신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식후 혈압 저하로 인한 일시적 뇌허혈 증상, 즉 뇌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원인은 단 하나, 식사 후 무리한 운동이었죠.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에 대해 살펴봤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대체 뭘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사 후에 꼭 해주시면 좋은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몸에 좋은 습관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힘든 걸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식후에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보세요. 이건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위장 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찬물은 위를 갑자기 수축시켜서 소화 불량, 복통,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찬물보단 따뜻한 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허리를 펴고 앉아있기 30분 이상. 식사 후 눕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자세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소화기 전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위가 눌리게 되어서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식사 후 소화가 시작되는 시간은 보통 20-30분입니다. 그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위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떨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식단 체크하기.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하루 3끼 식사를 무엇을 어떻게 드셨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습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또는 살이 자꾸 찌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음식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엔 김치찌개, 점심엔 냉면, 저녁엔 떡과 과일 이렇게만 적어도 내가 짠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탄수화물이 많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는 70대 남성 환자분은 이 습관 덕분에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먼저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나트륨이 좀 많았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네 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후 건강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확실하게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들입니다. 여름에는 냉면, 냉수, 아이스크림 등 차가운 음식 섭취가 많아지죠. 식후에도 무심코 찬물 한 잔, 얼음물로 입가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찬물은 위장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불량, 설사, 폭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일수록 식후에는 따뜻한 물, 그리고 서늘한 곳에서 가볍게 앉아서 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땀이 많이 나서 탈수되기 쉬우니 식후 1시간쯤 지나서 수분 보충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겨울철엔 혈압과 혈관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식사 후 갑자기 찬 공기 맞으며 밖에 나가는 것, 이건 혈압 급상승과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바깥 활동 전에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데우고 나가셔야 해요. 또 겨울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하면 하루 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낮 시간대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약 복용을 깜빡하거나 식후에 누워버리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습관들 하루아침에 다 고치긴 어렵지만 하나씩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식사 후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은 불편할 수 있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